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개별 종목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목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거의 한 이틀 종목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건설주가 치고 올라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유지성이 있는 것인지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이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다가 늪속에 빠져 있는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인가 박스권인가? 답은 박스권으로 보는 거죠. 네,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가를 한번 봅시다. 주가 49,000원 거의 5만원대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4만원, 4만원대까지 빠져있는 전형적으로 박스권 채널 안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올라온다면 전고점이 45,000원 정도가 일단 박스권 상단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물려 계신 분들은 45,000원 정도에 올라오면 일단 50% 정도 팔고 그때 상황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파악한 후에 추가로 더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 팔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건설주가 바닥을 치고 툭 올라왔는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플레이였죠. 이제 뭔가 윤정,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안들 또 건설을 뭔가 결정하고 하려 보니까 또 주택 가격이 움직이고 주택 가격이 또 올라오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상태에서 뭔가 좀 정교한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주춤주춤하면서 건설주들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난달에만 해도 건자재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가격이 오르면서 건자재는 움직였는데 건설주도 일부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오다 마는 그런 모습. 여기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주들이 일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좋아 보이진 않고 그렇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일단 어제 한번 툭 치고 올라왔으니까 연속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정고점 45,000원 박스권 플레이가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어제 모처럼 기관이 33만 주를 샀네요. 계속 이제 매도로 국내 기관, 외국인 전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대량 매수가 나타났는데 오늘 다음 주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창고가 66만 8천 주, 66만 약 70만 주, 73만 주까지 갔었네요. 가장 많을 때는 80만 주까지 가다가 지금 50만 주까지 쭉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 공매도 수량이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봅시다. 희망 고문이 존재한다. 건설업종에 대한 희망 고문. 그렇죠? 이 희망 고문이 참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 원자재, 원전 이런 쪽이 희망 고문이었는데 원전은 이미 날라갔죠. 그러다가 원전도 한신기계만 날라가고 나머지는 다 주춤주춤하는 모습. 건설은 다 박살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희망 고문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다. 저는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를 보면 중소형주 건설주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다가 이제 좀 포기할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하 터널 공사, 도시를 지하화하겠다는 여러 공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꿈틀꿈틀하지만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전형적인 물음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종목은 전고점 45,000원, 최종 한 5만원 정도 보는 그러한 박스권 장세로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1분기 실적은 저는 별로라고 봤어요. 그렇게 좋진 않다. 2020년 1분기 동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급이 매출액은 1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1% 감소했죠.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해서 매출은 2조 3,760억, 영업이익은 1,535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이 1,870억이었는데 1,535억을 기록하며 하회를 했죠. 네. JSND가 인수한 SNI라는 건설이 있는데 3월 한 달 매출액이 약 1,200원이 이번 실적에 반영되면서 동사의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주택 부문의 GPM 크로스 프로핏 마진은 16.2%로 QOQ
5%가량 하락하면서 이익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즉 영업이익이 줄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매출은 증가하고 Q는 증가하는데 profit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Q가 증가한 것은 자회사가 편입되면서 Q가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P인데 보통 영업이익률이 20% OP 마진이 나는데 16.5%는 약 5%나 까져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회계상 반영하는 그 차이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20%에서 16.5%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정상화되면 영업이익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와 가정,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을 보는 것은 크게 세 개의 팩터죠. 국내 주택을 하던 국내 토목을 하던 한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쪽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자회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보는데 동사는 주로 건설, 건축, 뭐 주택과 토목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보면은 주택, 건설, 건축의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70%. 그다음에 하늘색이 신사업,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엷은 회색이 뭐 플랜트, 에코 플랜트 뭐 이런 통업 건축,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건설, 건축, 즉 주택 건설, 아파트 짓는 것이 전체의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부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20에서 25% 사이에서 있다가 최근에는 16%까지 하락한 상황이죠. 향후에 내년에 대한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영업이익률이 까지면서 뭔가 동사의 Q가 늘기는 하지만 P, price, GPM이 늘지 않는다면은 동사의 주가는 그렇게 뭐 시장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내기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좀 더 깊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동사의 1분기 주택 매출액은 1조 3,400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비 28.7% 증가했다. 이건 앞부분을 배웠죠.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는데 이 전사 주택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를 보니까 건설 회계 관련 그런 비용이라든지 원가를 잡는 부분이 좀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 착공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었고, 오케이. 이후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예정 원가율 상승이 지연됐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급하게 상승되면서 예정 원가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됐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연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죠. 현재 투입 원가만큼 매출액이 인식하고 있어서 매출액이 다소 과소 계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정 원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주와 계약한 도급비 모두를 원가로 책정하고 있는 현장이 약 10,000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급비 모두를 원가로 책정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뭔가 회계적으로 해서 이익이 나오는데 즉 향후에 발생할 받은 도급비 얼마에 내가 여기에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모든 것 자체 100%를 다 원가로 잡는 그러한 일시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의해서 영업이익이 주는데 이게 차츰차츰 풀리면 동사의 OP 마진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죠. 이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급비가 예정 원가가 같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제 투입한 원가를 진행률과 매도액으로 계산하면 해당 현장마다 마진이 남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정 원가가 떨어진다면 동사 투입 원가가 떨어지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사 이익 마진은 지금보다 좀 상승할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올 2분기 내에 예정 원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이익률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수준의 GPM,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총 영업이익률이 25%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내나 1분기 GPM 마진이 16%로 나왔는데 향후에 20%까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률에 따라서 원가가 이제 산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너무 많은 그 뭐라 합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원가율이 반영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음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 진행률에 따라서 또 원가율을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원가 원재료기가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거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올해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번 봅시다. 1분기 2317세대 분양을 하며 올해 계획 분양 물량 27,776대 8%가량을 1분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얼마 공급을 못했죠. 하반기에 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변수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나 이미 작년에 약 37,000세대를 착공하면서 수주잔고의 빠른 매출화에 따라서 견조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4분기에 많이 주택 건설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착공을 시작한 것 같아요. 다노드, 엘리먼치 등 조립형 모듈주택 사업에서의 수주 성장과 이들이 조립형 모듈주택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가져오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GS 이니마는 이제 스페인에서 인수한 수처리 관련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기업들 신사 부문에서 2020년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년 대비 3천억가량 증가한, 약 30% 정도 증가한 그러한 놀라운 매출 성장에 또 새로운 먹거리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2022년 주택의 빠른 매출 상승과 신사업에서의 성과가 향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동사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이러한 주택사업, 건설, 건축에 또 다른 매력은 없네. 아까 이니마라는 우리가 2019년에 스페인의 기업을 산 폐수처리 전문 기업도 있고, 최근 2021년 9월에 만든 회사 중에 에네르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네르마. 이 에네르마는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하고 다시 재가공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원래 건설은 GS그룹이 GSEM이라는 양극재 기업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극재가 너무 손실이 많이 나서 2012년에 600을 주고 LG화학에 팔아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한금화를 팔아버린 거죠. GS건설이, GS그룹이. LG화학은 이 기업을 사서 내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LG화학도 양극재를 한 30% 정도 내재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기반이 GS그룹이 판 GSE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 거죠. GS는 바보 같은 거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2차 전지에 뭔가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이제 양극재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여기에 반개그룹이 자기 사촌이 가지고 있는 게 코스모 그룹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런 코스모 그룹이 허시지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스모 그룹에 대해서 M&A는 사실 하기 힘들고, 아무리 사촌이지만 지분을 좀 출자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발을 걸칠 가능성, 그리고 폐배터리에 내려봤는데, 폐배터리가 작년에 뭐 5개인가 6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폐배터리가 느는데, 폐배터리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이 확보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그런 투자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치하면서 키우고 있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이 올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내줄 것 같은데, 그때 묶여서 간다면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동사의 희망 고문이었는데,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을 봅시다. 2022년 약 10조 매출액, 그렇죠? 네, 영업이익 7,800억, 작년 6,400억 정도에서는 7,000억 정도, 2024년 7,450억. 영업이익률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4만 원대보다는 좀 더 높은 5만 원대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주에 투자를 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늪속을 살짝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00원까지 눈 감고 참아라. 45,000원에는 50% 팔고 나머지 50%는 5만원까지 달려보는 센스. 이 정도 전략이면 충분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건, 우리가 2주 전에 막 흥분해서 조선주를 막 추천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조선주가 또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와 버리죠. 네, 그런 모습.
그래서 건설주도 너무 흥분하고 보르지 마라. 이제 건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라고 흥분했다 샀다가는 또 조선주 꼴이 나기 때문에 단타 매매, 박스권 매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멋지고 즐거운 주말과 또 오늘 많이 좀 주가가 올라서 어제 미국 시장이 폭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폭발을 해서 그동안 늪속에 지쳐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